며칠 전에 저희가 이제 이런 2D 치과 같은 경우는 오신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싹 다 받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 한 분이 익명이라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직원들 입냄새가 좀 남 이렇게 코멘트를 남겨놓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모든 정보들을 감정해드리는 퓨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 제일 친한 지인 소희 실장님을 모시고 치위생사들의 연봉, 치위생사들의 업계 이야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D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이제 15년 차 된 김소희라고 합니다. 스텝으로 시작을 해서 뭐 진료팀장, 상담실장, 총괄까지 다 해봤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한 번 진료실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진료실에서 영원히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따로 있나요? 본인 학기에 따라서 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치과위생사 자체가 이제 치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 진료도 있고 상담도 있고 다른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일하다 보면은 좀 하고 싶은 것도 좀 더 적성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이런 부분에 맞다 해서 이제 또 치과에서 기회를 주면 조금 더 발전시킬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뭐 이것저것 하게 됐습니다. 뭘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자기 객관화가 저는 그래도 좀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부분에서 잘하지 않나 약간 평균 이상은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경력이 15년 차로 제일 길다 보니까 혹시 그 일했던 기간 중에서 나 급여 맥시멈으로 이까지는 받아봤다 하는 거 혹시 노출 가능할까요? 아니요. 안 돼요? 한 1년 차부터라고 생각을 하면 1년 차 정도는 이제 그 학교 자체에서도 뭐 연봉 얼마고 어느 정도 준다라는 브리핑이라도 듣고 취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지금은 그래도 한 월급이 230만 원에서 250까지는 되지 않나. 예전에는 저는 한 200, 220 뭐 약간 이 정도로 1년 차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오른 것 같고 강남의 특성상 강남은 조금 더 준다? 뭐 인센티브 더 있다? 아니면은 뭐 주거 환경이라도 월세 지원을 해준다?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 지방 출신이라 가지고 창원에서도 있고 부산에서도 있고 이제 서울에서도 좀 있어 봤는데 급여 부분에서는 서울이 제일 낮고 복지 부분에서도 사실은 뭐 강남권이 제일 나은 것도 있고 뭐 역시 강남이죠. 지역별로 원장님의 스타일이 다르기도 한지. 지역별이라기보다는 치과마다 원장님 스타일이 다르고 다들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자니까 지방 쪽보다는 서울 쪽 원장님들이 조금 더 장사수완 같은 것도 매출에 대해서 더 포지셔닝을 잡고 집중하는 경향이 또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직원들한테도 조금 더 보상을 해주시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있으신 것 같고 그 제가 알기로는 연봉 협상을 기가 막히게 한다라는 소문을 제가 들었는데 꿀팁이 있나요? 질문을 또 이런 걸 준비를 해오셨어요. 내가 공유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공유 안 했거든요. 치과도 결국 뭐 회사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고 자기 PR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자기 역량이 얼마나 될지 내가 이 정도에서 이 정도까지 하면 우리 매출이 어느 정도 오를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PR을 하면은 잘 먹히던데요. 치위생사라고 해서 진료실에서 일만 해서는 뭔가 어필이 안 되겠다, 그렇죠? 치과 자체는 CS도 사실은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곳이고 이제 매니징 하는 걸 좀 더 이제 고객님들이 만족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면은 그것 또한 눈에 띄어요. 직접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고객님들이 다른 고객님들을 소개를 시켜줬다. 그런 부분의 추가 매출도 사실은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일하는 사람들한테 잘하고 오시는 고객님들한테 잘하고 이러다 보면 내가 뭘 어필을 하지 않아도 좀 찾아와 주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그런 걸 모르는 원장님들이라고 하면 그걸 때려치우고 딴 데 가는 게 낫죠.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임플란트 치과에 있었을 때였는데 한겨울에 사실 춥잖아요. 그 환자가 없으니까 직접 따뜻한 유자차를 몇 잔 타가지고 1층에 내려가서 막 직접 고객 유치를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생각지도 못한 발상을 해요. 이게 치위생사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채도 직접 디자인을 해서 여름에 환자들한테 나눠줄 때도 있었고 이런 부분을 보면은 단순히 그 치위생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넘어서 많이 생각하고 많이 시행을 하고 해야 더 많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민감한 질문이긴 한데요. 이건 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요새 간호사 퇴원 문화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치과도 어떻게 보면 위생사들이 여초 집단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치위생사도 퇴원 문화가 있나요? 태우기에는 인력이 너무 부족한데. 한 명 한 명이 소중해서 오히려 더 잘해주는 그렇죠. 이게 치과도 병원 같은 거는 비슷할 것 같은데요. 아, 좀 대형 사람이 치과. 많으면 예. 저야 뭐 기간이 좀 많이 지났고 나이가 좀 차다 보니까 이상한 애들은 많이 들어봤는데 뭘 누굴 태우거나 요새는 태워도 안 타요. 예. 집단 생활이다 보니까 너무 개인적인 성향을 중시하게 되면은 그것 또한 아니다. 내가 뭐 이렇게 빌빌거리면서 맞춰라 이건 아니긴 한데 어느 정도의 선이라는 거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소희 실장님의 성향이 완전 극과 극이거든요. 최대한 순화해서 말하는 스타일이라면 여기는 조금 한 방에 팍 꽂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소희 실장님은 저를 보면서 많이 답답해하는 편이고 저는 소희 실장님 보면 헉 하는 편이고 이 중간을 찾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일했던 치과가 꽤 많은데 그 중에서 내가 꼭 여기 치과만큼은 내 지인이나 가족들을 보내고 싶다 했던 적이 있나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도 혹시 궁금해요. 원장님이 진료를 잘하니까. 잘하니까? 아,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원장님이 계신 치과. 예를 들어서요? 마취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직원들 아니고서야 이 원장님이 진료를 뭐 얼마나 꼼꼼하게 하는지 뭐 이걸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사실 저도 이 치과에 근무를 하기 전에는 여러 치과를 사실 저도 많이 다녀본 입장으로서 일반인 입장에서는 뭐 진료를 잘하든 말든 사실 비용이 제일 크게 움직이는 것 같고 비용만 괜찮으면은 이제 그 선생님이 잘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 포도픈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치과에 근무하고 있는 지인이 추천하는 치과라면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일반인 입장에서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것 같다. 근데 그 사람이 거짓말 할 수도 있지. 본인 인세 놀리려고? 응. 아, 그렇네요. 또 질문이 있는데요. 그 성형외과나 피부과 이런 데 보면은 그 영업장에 매출이 안 나올 때는 직원들 상대로 영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형외과도 보면은 환자는 없는데 베드에 싹 다 직원들이 코에 붕대 감고 누워 있는 거예요. 치과도 직원 장사라는 말이 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거는 있는 게 직원들이 실제 그러니까 이게 성형이라고 하면 지금 라미네이트 쪽으로 얘기하는 건데 직원들이 하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왜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안전하니까. 안전하기도 하고 이쁘니까. 이 학원 한번 보여주세요. 치과가 여기만 국한된 게 아니라 좀 다른 치과들도 직원들이 하면 뭔가 비용적인 부분에서 혜택이 있나요?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개인 업장이라서 그 원장님 재량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원장님이랑 친한 게 좋겠네요. 아니 안 친해도 해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스케일링을 사실 치위생사들이 주로 하잖아요. 치과 의사보다 치위생사가 더 잘한다라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 우리가 많이 하니까. 근데 저 한 번도 의사 선생님들이 스케일링 하는 거 본 적이 없거든요. 그거 메인으로 걸고 광고하는 데도 있는데. 의사가 직접 하는 거? 광고도 그렇게 하던데요. 저 궁금한데 스케일링 할 때 네. 환자분들이 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혀를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계속 혀를 막 돌리거든요. 여기 있으면 혀 이쪽으로 가고 여기 있으면 혀 이쪽으로 가고 궁금해하겠죠. 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구나. 일반인 입장에서 그럼 한번 내밀어 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알아서 한번 해보셔도. 잘하는 치위생사들은 리크루팅이나 이렇게 스카우트 제의도 받기도 하나요? 납치 많이 당해봤죠. 그런 납치 당했던 경험이 있나요? 하나는 제가 주거지를 이제 부산으로 옮겨야 돼서 이제 서울 직장을 정리를 하고 부산을 가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서울에 계신 원장님이 부산까지 비행기 타고 오셔가지고 저를 한번 잡으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진짜 시간이 지나고 뭐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경험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치과 있을 때 약간 대형 병원 원장님께서 저를 또 이렇게 쏙 빼가지고 한번 이렇게 납치 당하셨나요? 쓰셔가지고. 아니, 어떤 거에 제일 흔들리는 편이에요? 그쵸. 자본주의 사회 돈이 취향입니다.
충치가 많이 생기시는 분들은 치과를 다닌다고 해서 충치가 없어지는 건 또 아니라서. 네, 갑자기 생각 들었는데 며칠 전에 저희가 이제 이런 2D 치과 같은 경우는 오신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싹 다 받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 한 분이 익명이라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직원들 입냄새가 좀 남 이렇게 코멘트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 사실 직원분들이 다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이 마스크를 뚫고 입냄새가 나왔다는 건가? 혼자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아쉬운 일이네요. 저는 근데 또 한편으로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이 2D 치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엄청 바빠가지고 밥도 제 시간에 못 먹고 밥을 먹으려고 하면 그냥 탭실에 가가지고 한 숟가락 퍼먹고 나오고 또 시간 날 때 퍼먹고 나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뭐 그래서 입냄새가 나지 않았을까. 오늘은 소희 실장님과 함께 치위생사에 관련한 업계 이야기들을 한번 속 시원하게 나눠봤는데요. 이제 소희 실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저희 자라나는 치위생사 새싹 꿈나무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병원 밥통이 이제 깨질 일은 없고 취업도 잘 되고 굶어 죽을 일은 없다. 어쨌든 전문직인 거네요. 아, 예. 그쵸. 노후에도 근무를 할 수 있는 거고. 아, 예. 그쵸, 저 평생 직장. 아, 네? 철밥통이라면서요. 예. 네. 저희 소희 실장님의 마지막 할 말씀까지도 들어보았는데요. 앞으로도 더 치위생사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앞으로 컨텐츠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